시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말한 사람은 타고르.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감사에 있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해서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손주들을 양육하면서 양육의 지혜를 찾으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강은 지난 삶의 양육의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지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양육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박수천입니다. 양육 성장의 지혜는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볼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양육 성장의 지혜를 찾을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이죠. 나의 양육 성장의 지혜를 찾아보니 무수히 많은 것이 얽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스쳐 지나간 말 한마디, 우연히 집어든 옛날 책의 한 소절 글귀, 나이든 노인의 작은 선행, 어린 딸의 불평 한마디, 힘들었던 시절의 어머니 한숨소리, 한순간이나 한 언행에서 얻은 지혜라지만 사실은 소소한 감정이, 경험이, 기억이 쌓여 있어 작은 불씨에도 뽀를 타오르는 것일 것입니다. 나의 지난 삶을 가까이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밀이 보물처럼 소중히 숨어 있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인 삶의 지혜 찾기에 오늘 콘텐츠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역경 속에서 생존한 지혜, 두 번째는 3대에 걸친 양육의 대물림, 세 번째는 생애 양육 성장의 곡선, 네 번째는 생애 주기 양육의 지혜, 다섯 번째는 성장 양육의 실험적인 지혜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생애 주기 속의 양육의 관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살아온 행적, 지나온 지금 할 일, 그리고 준비할 일을 놓고 봤을 때 살아온 행적은 well done,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일, 잘 살아야 됩니다. well-being입니다. 그리고 준비할 일은 well-dying을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대개 15개의 요소들로 나눠보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망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삶의 요소라고 봤을 때 태어난 이후, 가정환경, 배움과 성장, 하고 싶은 것, 성취한 것들, 이제 할 일들, 그리고 건강비법, 함께할 사람, 경제활동, 즐거운 삶, 효와 가족, 감사함, 남길 것, 베풀 것, 그리고 생과 사에 관한 얘기들로 엮어보면 한 사람이 생이 보입니다. 그럴 때 이 내용들은 대개 자서전을 쓸 때 들어가는 항목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양육의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양육의 관점을 다시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태어난 이유를 보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소명의 소지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을 보면 환경의 유불리보다는 거기에서 미친 영향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배움과 성장 얘기를 하면 자율적, 타율적이었느냐, 자신의 노력은 얼마나 했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이거는 원츠의 변화의 과정, 그리고 미래를 성찰해서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내려다 보면 우리들이 양육의 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자 전부 다르기 때문에 참고에 불과합니다. 성장 단계별로 자유 양육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성장 단계별로 봤을 때 그것이 긍정적이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존재하고 행운에 그리고 자랑거리고 양호하고 그리고 성숙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부정적인 것, 실패한 것,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운한 것, 수치스러운 것, 불량한 것, 미숙한 것 등이 다 겹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우리는 지난 삶에서 얻은 양육의 한 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 한마디라는 것이죠. 제가 성장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영아기에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유언, 어머니의 헌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소명의식의 뿌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기를 생각해보면 가난하고 단출하고 무지했던 그 삶이 저의 삶에 반전을 일으킨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죠. 아동기를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리더 경험이 평생을 주도적 삶으로 이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기를 생각을 해보면 나라의 분위기가 산업 발전을 얘기했을 때인데 그 성장의 분위기가 내 것으로 고스란히 흡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기를 생각을 해보면 좋은 교육, 저는 육사를 들어갔습니다만 좋은 교육은 평생의 에너지를 충전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립 결혼기를 생각을 해보면 자립과 자수성가를 통해서 저는 한 가정을 이루어야 했는데 그때는 성실과 검소와 그리고 가장의 책임의식이 심어졌다고 봅니다. 자녀 양육기를 생각을 해보니 조부모의 돌봄이 건강한 양육의 기초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의 학업기를 보면 반듯한 인성은 밥상머리 교육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장년기를 보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는 잘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퇴기를 보면 늙어도 꿈은 꾸어야 건강하다 하는 것이었고 노년기를 생각하면 남을 위해 살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한 줄의 양육 성장의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각 성장 단계별로 자기만의 별도의 양육의 지혜를 찾아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가정의 불만, 불안, 불화 요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들도 우리의 양육의 지혜를 통해서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정은 마치 다툼의 지뢰밭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정교육 그리고 가족의 문화 그리고 소통, 중재, 화해의 노력들을 해가는데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불만, 불화, 불안 요인이 있었는지 이것도 생애 주기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시절에는 기본적으로 애착의 불안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돌보는 사람들로부터의 애착 불안이 있고 분리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불안,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 신생아 시절입니다. 아동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사랑이 넘쳤느니 부족했느니, 형제 간의 경쟁은 어떻게 했느니, 독점에 대한 불만은 있었느니 없는 이런 것들이 불만의 요인입니다. 청소년기에 보면 부모에 대한 불만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환경이 어땠느니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를 보면 부모에 대한 반항이 있었고 학업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이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청년기를 보면 자립에 대한 갈등 그리고 용돈, 학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진로의 걱정이 컸습니다. 출가기를 보면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비용의 문제가 있었고 결혼에 대한 이견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세 출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립기를 볼까요? 이때는 주거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자녀의 학비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은퇴기를 보면 노후 자금 그리고 퇴직할 후의 일 그리고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 불안 요인이고, 노년기를 가면 자녀 결혼 그리고
손주로서의 돌봄 그리고 관계 유지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될 때 이거는 부부의 이별에 의해서 그리고 독거의 고독이 남아 있고 유산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불안합니다. 요양기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이때는 요양을 장소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나는 누가 돌봐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의료의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죽음을 앞에 뒀을 때는 자, 존엄스러운 죽음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장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그리고 종교가 다른 자식들의 경우에는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다 불안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정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만, 불안, 불화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양육과 성장의 지혜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요약된 이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전부를 요약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의 과거 속에서 양육의 지혜를 찾아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강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이게 1950년대의 역경 속에 양육 환경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속에서 우리의 양육 지혜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1950년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이 시절의 폐허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하는 생존과 안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박한 우리 삶의 현장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괜찮은 동네의 모습이네. 깎아준 머리에 아이, 항공, 반탑,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데모델 그리고 이 서울시 모습이네요. 자, 이것을 보면서 그냥 사진으로 보지 말고 이 안에 내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었다면 나는 어떤 양육의 지혜가 그때 움켰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도심 속에 살았던, 도시에 살았던 분들은 어떤 양육의 지혜가 있었는가?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전쟁 속에서 정말 버려졌던 자식들도 많이 있고 헤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먹고 살 곳이 없었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양육의 지혜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마포대교다. 차든 과차든 남으로 떠나야 했다. 북한 지역에서 올라온 피난민을 앞에 수백만의 동포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었다. 화통에서 부모내는 전기로 얼굴이 부르뜨고 떨어질까봐 자식의 몸을 기차에 눕는 아버지, 얼어붙은 얼굴을 녹여주는 어머니, 깨어지지 않기 위해 졸음을 잡으며 남으로 당했다. 관계될 사람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었다. 오직 자유를 찾아 나선 민족의 대이동이었다. 현재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전 국민의 70%가 넘는다.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 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살아야 한다.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부모 형제와 다시 만나야 한다. 전부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띄엄띄엄 가면서 줄이겠습니다. 다 보실 분들은 다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인도 군인도
일어났다. 솔직한 상대만 한편 비난이 예, 정말 엄혹했던 시기에 우리의 양육 환경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거기서 느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지도를 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보다 50년대, 그다음에 이건 60년대, 70년대의 양육 환경이었는데, 이것도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3분 30초밖에 안 되지만 어떻든 우리 청소년들, 청년기의 사진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쥐를 잡자는 것도 나오고 학교의 교실 풍경도 나옵니다. 초등학교 밖에서 모집이요. 그래도 교복이라도 입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교련이 있었을 때죠. 연탄 들고 가는 거고, 이게 텔레비는 이렇게 봤습니다. 디스코 추고 있군요. 우산 팔러 다닙니다. 덕마주의자들이 졸업식에 밀가루 뿌렸네요. 네, 포스들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얘기를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양육의 지혜를 얘기할 때 그 시절을 얘기하지 않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의 3세대 지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Z세대, 2000년 이후에 우리 세대들이
어떻게 양육에 대물림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적어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1세대는 순수한 양육의 지혜일 것이고 2세대는 양육의 대물림이 있었던 것이고 3세대는 새로운 양육으로 발전하는 시기라고 저는 봤습니다. 1세대는 누구나 태어나서 양육을 받는다. 그 덕분에 성장하고 자립을 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모습의 인간적인 성숙을 하게 된다. 2세대는 한 인간은 다시 자녀를 갖게 된다. 본인이 받은 양육의 지혜를 따라 자녀는 양육된다. 하지만 원하는 바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3세대, 그 아이는 자기 부모로부터 다시 양육을 받는다. 부모도 도움을 준다. 조부모도 도움을 준다. 손주의 양육 환경은 가풍과 혈통이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새로운 양육 방식을 택한다면 그것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세대별로 관점이 다른 양육의 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니어들 입장에서 보면 70년, 80년도에 80년간의 어떤 흐름을 응축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 그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을 거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들이 이번에 양육의 지혜를 잘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Z세대 이후라고 하면은 지금 2000년대 이후에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 글이 있는데 비슷한 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의 33%는 20, 30대 MZ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M세대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연령의 집단이라고 하고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디지털 라이프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그런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세대의 확실한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공기처럼 본래 있었던 것처럼 느끼고 사는 겁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지만 사실은 먹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된 그것이 공기처럼 있는 별도의 부족함이 없는 세대들로 컸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탄생 덕분인 것입니다. 완전한 시민권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이거는 우연이지 이 우리 MZ세대가 자기네들이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라 해야 할 그 무엇인이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미래, Z세대 이후에 우리 손주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시민으로 태어난 작금의 MZ세대가 준비된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된 시민이 아니고 우리는 준비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3세대의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것을 그냥 개념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통계 수치가 있었는데 그 통계 수치보다는 이런 실루엣 같은 것이 더 멋있을 것 같아서 봤습니다. 본인 자녀 손주 이렇게 놓고 보면 본인들의 경우 우리 시니어들의 얘기죠. 이 사람들은 뭔가의 반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근면에 의해서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 정신, 그 부모로부터 받은 정신 유산을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여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손주들의 경우에는 정말 좋은 세상에서 대물림한 그 그대로를 가지고 살 것인지 의문스러운 것이죠. 이거는 역시 양육의 지혜 속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시니어들 본인들의 경우에는 부와 성취와 행복을 그런대로 다들 누렸습니다. 7, 8할 거의 다 누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평균적인 삶에서 우리 자녀들은 그럼 어떨까요? 이 아이들은 부는 우리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취감이나 행복은 아마도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의 양육의 경험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의해서 달라질 것이죠. 근데 손주들의 경우를 더 생각을 해보시죠. 어느 통계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이런 통계 수치가 나와 있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좋은 환경,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양육의 지혜를 어떻게 전달하고 그들이 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 시니어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가장 잘 사는 행복한 세대일지 모른다. 우리 다음 세대는 그리고 선주 세대에까지 가면 어쩌면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정말 막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저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대물림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자, 대물림에는 많은 대물림이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 그 다음에 체력의 대물림, 재능의 대물림, 질병의 대물림, 그리고 음주의 대물림, 폭력의 대물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6가지만 그냥 뽑아서 보겠습니다. 이 대물림이 어떤 식으로 다시 대물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든 부의 대물림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면 3대를 못 가는 부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1세대는 고생과 그리고 검소로 일궈냈는데 2세대는 배우고 그리고 상류사회의 삶을 살게 된다. 근데 3세대로 가면 사치와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의를 통해서 그리고 4세대로 가면 거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3대의 부자를 볼 수가 없다라는 조롱 섞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달리 생각을 하면 대물림을 하는 부자, 대물림이 있는 부자, 1세대의 부자의 그 기본을 대물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자의 개념이 달라진다. 금전적인 부자, 인맥의 부자, 학문의 부자, 그리고 인성의 부자까지 이루면 이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부의 대물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어떤 양육의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대물림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가 막힌 기사가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수원역에 성매매 직결지에 20년 넘게 업소를 운영하던, 그것도 5곳의 업소를 운영을 하던 것이 그동안에 128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3남매가 운영을 했습니다. 예, 2021년 4월 28일 날 적발이 됐던데 1998년부터 23년간 그 모친과 함께 대물림 받아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대물림, 과연 생각해볼 대물림. 다음은 양육의 목표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 양육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목표를 뭐에다 두고 자녀들을 키우나요? 대부분이 이렇지 않을까요? 자립입니다. 혼자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을 잘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면 신체적 자립, 정서적 자립, 지적 자립, 관계의 자립, 무슨 생존의 자립, 뭐 이런 것들이 다 자립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총합적으로 전인적인 인간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의 지혜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우리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망라해야 제대로 된 양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나는 무엇을 대표 양육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라고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생 양육과 성장 곡선을 한번 가지고 우리 양육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만들어가는 건데 위로 10점은 행복의 1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하다 할 때 10점을 주는 것이고 밑으로 마이너스 10점은 자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불행의 영역을 마이너스 10점으로 잡았을 때 쭉 0살서부터 쭉 나이별로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지점에 점을 찍을 것인지 그 점을 쭉 연결하면 우리는 인생 양육과 성장의 곡선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할 때 작업을 같이 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평생에 3번이 있었다고 하면 언제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일까요? 대학을 들어갔을 때, 직장을 들어갔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승진했을 때,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이 최고조에 달했던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지점인지, 그것이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해서 그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불행했을 때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1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굴곡이 있는 삶을 살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글쎄요, 실패를 하는 경우죠. 학교 진학의 실패, 시험 볼 때 실패, 건강을 잃었을 때, 무슨 불화가 있었을 때, 이런 불화가 있는 것들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쭉 그려보면서 맞아, 이럴 때 나는 100점이었을 때, 아니면 행복했을 때, 그때 나는 무슨 양육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을까, 그리고 불행했을 때는 어떤 양육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 인생 곡선을 그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제 거를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곡선이 나왔습니다. 그 지점들을 찾아보면, 자, 제가 사실은 마이너스에서 저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는 외가를 통해서 곡선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가족인데 우리 외가집에 가면 대가족입니다. 거기서 얻은 양육의 지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학을 다닐 때, 정말 깡촌에서 중학을 다니면서 읍내로 나왔을 때, 그때 저에게 준 양육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사를 들어가 가지고 저에게 큰 양육의 지혜가, 성장의 지혜가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공무원이 됐을 때,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일본에 가서 5년간 살았을 때, 그리고 처가 직장을 갖게 됐을 때,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전부 이것은 저의 행복 곡선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출가해서 2사람이 남았을 때, 자, 그리고 그 무렵에 정년이 돼서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때는 그 곡선이 붉은 곡선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저는 퇴직을 하고 나서 교수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훨씬 더 활기찬,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현재의 저의 삶도 어렸을 때의 저의 양육의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다 된 사람이 무슨 아직도 양육이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저는 2딸이 거기 나옵니다. 저는 2딸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했는지 하는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저의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저의 출생입니다. 저의 출생이 마이너스였다는 것은 척박한 가정 환경이었는데 아버지가 1살 반 때 돌아가십니다. 그때 전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불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이 저에게 커다란 양육의 지혜를 남겨줬다는 것이죠. 자, 저의 이 인생 곡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안에 많은 것들을 그릴 수 있고 이것의 한 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요약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삶의 요소들을 놓고 쭉 보면 거기에 양육의 관점들이 이렇게 쭉 들어갔었습니다. 여러 구분해 놓고 보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흔적, 그리고 지금의 할 일, 그리고 앞으로의 준비할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양육에 대한 지혜가 소록소록 거기서 나옵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들면서 저 나름대로 느꼈던 것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요약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들춰보시고 본인 것들을 여기에 대입해서 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 하나하나에서 얻은 양육의, 나만의 양육의 지혜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의 그 태어난 이유가 뭐냐? 거기서 소명을 저는 받았습니다. 가정 환경 속에서 저는 반전의 기회를 찾았고, 배움과 성장이라는 것에 외가의 대가족이 저에게 준 것이 컸고, 하고 싶은 것은 저는 공인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성취한 것이 뭐가 있느냐? 어렸을 때 저는 리더의 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할 일, 가치 정렬이 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일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비법, 저는 매일 운동을 합니다. 함께 할 사람, 그것은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양육의 지혜 속에 있습니다. 경제활동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즐거운 삶을 산다. 저는 불여락지자라는 말이 있죠. 지지자는 불여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락지자라. 그러니까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처럼 즐거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저는 저 나름의 성장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웰다잉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효와 가족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가족이라는 것이 이 농자지 이 철학지 대본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지만 가족이 대본이다,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함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그리고 남는 것은 원형 그대로 남겨야 될 것은 원형 그대로 이 삼남한상 우주를 그대로 남겨야 된다. 제가 환경론자입니다. 그리고 베풀 것은 꿈대로 사는 법을 저는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과 사회에서 보면 저는 온전한 모든 것을 저는 다 환원하고 가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 뼈까지, 머리털 하나까지 다 환원하고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자기 삶 속에서 나의 양육의 관점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이것도 한 줄 메시지 앞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그 양육 생애 곡선과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단계별로 가졌던 양육의 관점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난 삶에서 얻은 양육의 한 줄 메시지 앞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걸 한번 정말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듭니다. 이 정체감도 높일 수가 있고, 자, 통합감을 이루는데 정말 이만큼 하면 잘 살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얻는 것도 이런 데서 얻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제가 얘기를 쓰는 이유는 저 나름대로의 이 정립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사전을 지도하면서 제 것을 먼저 썼고 제 것을 통해서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자사전 제가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고 제가의 노력이었고 과거에 대한 성찰이었고 발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도 앞 시간에 했던 겁니다. 유튜버의 시나리오의 중요 항목들을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하면서 우리 10분 시나리오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그 내용들이 다시 똑같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사진도 찾아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집의 양육 성장 사진, 아까 사진에서 보셨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의 얘기를 하자면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저의 양육과 성장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얘기 정말 잘 컸습니다. 한 놈은 방송인이 됐고 한 놈은 패션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우리 손주 얘기 아까 보셨죠? 정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기본이 뭐가 있느냐? 저는 아버지의 유은과 어머니의 정성이 저를 만들었다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은 동경에서의 이 생활이
기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 같은 경우는 풍요한 그 선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럴 때 고난을 겪었던 그 외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양육의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불만, 불안, 불화 얘기를 우리 모두에 했습니다. 자, 그 가계도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부와 외조부모가 있고 부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죠. 여기 본인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자녀들이 본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손주가 또 나옵니다. 이 불안은 이 전생에 걸쳐서 누구든지 다 불안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만, 불안이 불화로 커져간다는 것이죠. 자, 어느 관계, 여기서 관계를 맺어보면 어느 관계든지 다 불화가 다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 생각해 보시죠. 부모 뭐 이렇게 놓고 봐도 부부의 평화 흔치 않습니다. 자녀들도 결혼을 하고 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역시 불화가 많습니다. 자녀들 간에 그러면 평화로우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부, 사위 뭐 이런 관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손주와 그러면 조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보면 자손들이 유산 문제로 상당히 껄끄러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뢰밭 같은 불화가 우리 가정 속에, 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린 것 같지만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1%의 부정적인 얘기가 있더라도 그걸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이니까 그냥 다시 대충 넘어가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가정 속에 다툼이라는 지뢰가 널려져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가정교육과 가족의 문화와 그리고 소통, 중재, 화해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씩 정말 잘 들여다봐 주십시오. 신생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 잘못 키우면 애착 불안이 생기고 나면 끝까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아동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아동기의 문제들이 형제의 불화에 불씨가 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에 보면 이 환경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불만들이 불화로 이어지는 것이고, 사춘기에 보면 사춘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반항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말씀 안 드리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가족관계 갈등과 불화의 원인과 해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튜버들이 다들 가지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속에서 자기 것으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가족관계는 선택할 수 없으며 한번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면 해소가 어렵고 피할 수 없어서 겪게 되는 괴로움도 다른 관계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면 미운 감정이 생기는 반면에 서로 필요로 하는 이유 배반적인 상황 때문에 애증의 감정이 켜켜이 쌓이게 됩니다. 가족은 힘들 때 누구보다 나를 걱정하고 같은 편이 되어줄 사람인데 그렇지 못할 때 외로움과 서러움은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와 갈등은 대부분 자녀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가정의 구조적, 환경적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부부 간의 불화나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로 인해서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아이가 부모님의 눈높이 맞춤을 바라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불씨가 살아나게 됩니다. 부모의 애정을 못 받고 고통받는 자녀, 자신의 받은 고통을 성장에서도 다시 재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결국은 유사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인지하고 다시 화해의 노력을 하지만 이미 굳게 닫혀진 아이의 상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럴 때 자녀의 어려움과 가족의 갈등 요인을 찾아서 가족 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을 적어놨습니다. 이럴 때 가정의 불안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사회 전체의 문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누구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 기술과 적응 능력 향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때 한 사람만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바른 양육으로 예방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령별 양육의 비법을 홍장빈 씨 유튜버를 통해서 보면 나이별로 연령대별로 그 비법이 나와 있는데 이때 부모의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별로 개별화해서 다르게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자, 0세부터 3세는 품 안에 안아줘야 된다는 것이고 4, 6세 아동기에는 한 발 앞서서 가르쳐줘야 되고 청소년기는 옆에서 놀아줘야 되고 사춘기에는 뒤에서 결정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청년기가 되면 물러서서 자립을 성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가족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가족관계는 가장 불편한 필연의 관계라고 합니다. 감정의 여과장치도 필요하고 합리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하고 가족은 신뢰를 바탕으로 불안 없이 편안하게 말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고 양창순 전문의가 세바시에서 얘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경계를 인정해야 되고 느슨한 관계해야 되고 독립과 이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가족관계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은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 그리고 가족도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라. 다음은 눈치를 안 보고 선택할 권리를 줘라 하는 것을 건강한 가족관계의 지혜로 알려줬습니다. 성인까지 간 형제 간의 갈등의 문제가 이게 유튜버에 또 있습니다. 경쟁, 열등감, 질투심, 부모쟁탈, 감정화가 분출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유년기 갈등이 성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26%만이 좋은 관계를 형제 간에 유지한다는데 그 좋은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갈등이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형제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중재하려고 하지 마라. 원인을 판사처럼 판결하지 마라. 유독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좋은 면을 강조하라. 서열을 준수하라. 이런 내용들이 그 지혜로 나와 있습니다. 자, 들어주되 해결까지 맞지를 말아라. 그 다음에 결과를 중심으로 경쟁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나만 싫어하느냐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정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면을 봐야 되고 그리고 위계를 존중하고 편애를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부모는 간 쓸개 역으로서 간에 갔다 쓸개 갔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골고루 사랑을 주어라 그런 뜻이죠. 결과를 말하지 말고 과정을 칭찬하고 칭찬거리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화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 건데 화를 내는 원인은 죄책감 때문입니다. 부모의 죄책감이고 그리고 불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명제에 너무 기속되고 그리고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중압감을 버려야 화를 안 내게 된다. 그 다음에 발달 기준에 따라서 꼭 달성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많이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엄격하게 너무 하려고 하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로서 가르침 일을 욱하며 화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일단 멈춰서 15초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때 도파민이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완벽하려 하지 말고 타당하고 합당하게 하라는 것이 화내지 않는 법이라고
오은영 박사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양육의 지혜 하나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를 얘기하면 안 되고 내 얘기를 여기에 접목시켜서 해야 됩니다. 제가 실전에서 터득할 양육의 6가지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들도 실전에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많이 공감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첫째는 아이는 옳고 그름보다 감정이 상한 날을 봐야 된다. 먼저 관찰하고 알아줘야 되는 것이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라. 먼저 헤아리고 수용하고 공감해줘라 하는 것이 키드키즈의 지혜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보면 우선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도 스스로 깨우쳐서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를 꾸짖을 때 참다가 감정이 앞섭니다. 부모의 훈육에는 꼭 지켜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부모의 권위는 무너지게 됩니다. 강제적 억압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의 핑계는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의 이유는 몇 가지가 안 됩니다. 너그럽게 포용하고 부드럽게 응대하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맞이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밑바탕에는 감사가 깔려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결심을 합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버지가 되겠다. 욕심이 생기면서 어느새 흔적도 없이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생각은 사라집니다. 딱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얀 눈길의 첫 발자국처럼 뒤따라올 아이는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혜 속에서 내 것들도 같이 오버랩해서 볼 수도 있고 더 발전된 모습의 양육의 지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10분간의 양육의 지혜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얘기를 가지고 연륜에 기억하는 양육의 지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감동적이고 꼭 전하고 싶은 한두 가지의 주제로 선잘 TV의 원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